삼성은 같은 파운드인데 지금 적자 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TSMC가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AI 그냥 반도체는 AMD의 리사수 CEO도 TSMC 외에는 맡길 생각이 없다. 삼성이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너무 기술로 앞서가려고 했는데 이 고객 기반부터 다지고 천천히 수요부터 다지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반성문도 썼으니까 TSMC를 이길 생각보다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한테 좀 급한 거는 지금 뭐 이제 이 얘기는 뭐 전에 언론에서도 뭐좀 다뤄지기는 했는데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의 네덜란드 ASML의 이제 순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네. 이거 막 주가도 빠지고 또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간단히 좀 설명. 이게 이제 결국 핵심은 ASML은 반도체 전공정이라 그러죠. 이제 네. 앞단에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그 마스크에 이제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 그걸 그거를 빛을 투과해 가지고 예. 밑에다 그리잖아요. 여기 얘네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 예. 그래서 노광 장비라고 네. 보통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 빛을 음. 다뤄서 이제 그거를 얇게 그리는 거죠. 음. 그 능력이 이제 사실상 ASML밖에 없고 근데 ASML 장비가 너무나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규제를 좀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엔 지금 부메랑이 됐던 게 실적은 사실 좋았어요. ASML 숫자는 되게 좋은데 내년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확 꺾어버렸죠. 근데 그 이유가 중국이 좀 사재기한 거. 미리 산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규제하기 전에. 왜냐면 이게 트럼프 되면 더 심하게 할 거거든요. 네. 이건 거의 뭐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ASML 장비가 옛날 구형 장비가 있고 EUV는 신형 장비잖아요. 네. 요 둘 다 규제하는 건 아니고 네. EUV만 아. 요건 규제를 해요. 네. 이게 있어야 첨단 네. 이 그렇죠. 칩을 만들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은 그게 없으니까 첨단 칩은 못 만드는데 기존의 구형 거라도 만들자. 그러면 이제 ASML 장비 예전 장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아직 규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이것까지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많이 사놓자. 네. 근데 이제 사놓으면 되는 거니까 장비라는 게 뭐 쓰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SML도 미리 이제 중국 매출이 지금 매출 비중이 40%가 된대요. 중국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놨는데 내년에 이제 줄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미래를 선반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AI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AI는 좋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랑 또 인텔과 삼성 비중이 또 높다 그랬어요. 그랬다. 그러니까 TSMC, 인텔, 삼성이 3대 고객사인데 TSMC는 좋은데 여기보다는 삼성과 인텔이 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요즘에 너무 안 좋잖아요.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예. 얘기까지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ASML의 실적을 보고 우리가 명확히 판단해야 할 건 뭐냐면 반도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SML의 특정이 이제 좀 사업 구조에 네. 그게 좀 이쪽에 노출도가 크다 보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리고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ASML 주가도 빠졌지만 그날 엔비디아도 빠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엔비디아 다시 사상 오르더라고요. 사상 예, 최고가 예,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AI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특정 이제 그런 ASL만의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에 반해서 또 TSMC는 3분기 실적이 아주 시장 예상치를 크게 윗돌았고 이게 네. 이익 창출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근데 투자 심리가 또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실적이 좋으면 예전에는 또 삼성도 가고 다 같이 갔는데 이게 또 이러지도 않아요.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TSMC도 뭐라고 했냐면 모바일이나 이런 쪽보다 AI가 좋다. 결국 엔비디아 칩을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0조 원이 넘는 매출에다가 한 13조 원 정도의 그 이익을 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벌었는데 삼성은 같은 파운드인데 지금 적자 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TSMC가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AI 그냥 반도체는 AMD의 리사수 CEO도 TSMC 외에는 맡길 생각이 없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으니까 삼성은 되게 뼈아프죠. 왜냐하면 삼성이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신뢰가 없어요. 미국 빅테크도 뭐 TSMC만 맡기고 싶겠어요, 사실은. 격세지. 예. 그래서 지금 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60%대고 삼성이 11%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 7나노 이하라고 그러죠. 아주 최첨단 공정. 여기는 TSMC 점유율이 92입니다. 그냥 다 가져갔어요. 예, 아예 독점이 삼성도 여기에 끼질 못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TSMC의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반독점 이슈가 또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도 뭐 반독점 그리고, 이슈다 여기라고 그런 그렇죠. 게 안 생길 리는 없어요. 그럼 미국 빅테크도 사실은 이혼하고 싶은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삼성이 반성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오죽하면 삼성이 안 주겠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율이. 그러니까 삼성이 너무 기술로 앞서가려고 했는데 이 고객 기반부터 다지고 천천히 수율부터 다지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1등 하려다가 무리수를 좀 뒀던 것 같아요. 그 전략이 좀 실패 아닌가.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반성문도 썼으니까 TSMC를 이길 생각보다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한테 좀 급한 거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빅테크가 영원히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줄 수 있어요. 그 준비는 돼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걸 수요를 입증을 해달라는 그 거예요.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걸 예. 보여줘야 돼. 양산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근데 그걸 천천히 키워서 거기에 먼저 집중해서 빅테크 하나라도 가져오면 뭐 예를 들면 구글이 90%를 만약에 뭐 TSMC 주는데 일단 지금 10%라도 한번 삼성과 해보겠다. 네. 이게 조금씩 물고 터져서 소문이 나면 삼성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아무도 안 줘요. 이게 좀 문제인데 어쨌든 TSMC의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고 다만 TSMC가 이 장벽이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언젠가 균열은 갈 텐데 그 준비를 지금 삼성이 지금 또 1등 되려고 무리수를 두는 전략을 또 펼칠지 아니면 이제는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2등에 이제 2등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천천히 양산 능력부터 키울 생각인지 이거를 아직 발표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고 반성문 쓴 걸 보면 저는 좀 그래도 이제 한번 좀 천천히 하려는 생각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24기가비트 GDDR7 D램 개발을 이제 완료했다고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HBM 시장에서 이제 뒤처진 만큼 이제 HBM의 대체제로 이제 꼽히는 GDDR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HBM이 워낙 지금 독보적이고 사실 AI 지금 학습부터 추론까지 HBM으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어쨌든 HBM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GDDR이라는 게 원래 그래픽 카드라 그래서 엔비디아 GPU 옆에 원래 붙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죠. HBM이 이제 쓰기 전에는 그때만 해도 삼성이 업계에 어쨌든 가장 잘 나가던 GDDR 쪽에서 이런 기업인데 HBM에서는 어쨌든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 GDDR을 HBM이 대체해 버린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네. 그러면 앞으로도 GDDR을 HBM이 계속 대체할지 아니면 GDDR이 HBM을 가져올지. 근데 지금 당장은 이거 대체하기가 쉽지 않아요. HBM은. 아직도 AI는 학습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GDDR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컴퓨터나 뭐 게임기나 아니면 자동차에는 GDDR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자율주행에 너무 무거운 HBM을 넣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대가 오긴 와요. 네. 근데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가 뭐 26년도 상용화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안 믿죠. 26년에 나온다는 거 지금 믿지를 않아요. 될까? 그 분위기 되게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26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 언젠간 그걸 다 만들어내요. 그럼 그때쯤에는 GDDR이 또 그런 쪽에 쓰임새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거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쓰임새가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중화되려면. 그리고 또 GDDR 같은 경우는 좀 범용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또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근데 HBM은 주문형이고 좀 약간 또 약간 결이 다른 제품이다 보니까 이 GDR도 지금 다 지금 삼성이 업계 최초지만 이거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싸움 뭐냐면 성능은 똑같은데 누가 싸게 주느냐 또 이 싸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꼭 근데 물론 뭐 GDDR7이 또 삼성께 더 이렇게 맞춤형으로 더 잘 되면 맞춤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범용 제품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이걸 만드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나중을 대비하면 좋지만 지금 삼성은 이거보다는 HBM이 우선입니다. HBM의 양산 능력을 키워서 엔비디아에 얼마나 지금 최적화된 제품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나와야 저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이 뉴스는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 할로 있습니다. 모색이 좀 어렵겠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 이제 정부가 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미국이나 뭐 일본처럼 아주 그냥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보조금 지원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여기 미국이나 일본이 뭐 그냥 돈이 남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략적인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뒤에 뭐가 있죠? AI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반도체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죠.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일본이 세계 1위였는데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그 몇 년 전이었죠? 2년 전인가 일본이 반도체 연합군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파운드리 하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물론 아직 네. 성과는 안 나지만 몇 년 후에 이제 성과물이 나올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반도체 제조를 이제 못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친환경이나 뭐 이런 시대도 있지만 그 석유를 대체할 게 결국 반도체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럼 반도체가 그만큼 이제는 정말 핵심 자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1위긴 하지만 반도체 제조 능력은 좋지만 여기서 자꾸 이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 제조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안 주고 이걸 등한시해 버리면 다 어디로 갈까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자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보조금을 어쨌든 뭐 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국만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게 또 내수와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안 좋잖아요. 수출은 좋은데. 근데 그 왜 마중물이 안 나오냐면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죠? 해외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 설비 투자를 한국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 국내에서 돈이 예, 들지 돈이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아니면 소부장 기업들의 보조금을 좀 어느 정도 네. 투입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또 뒤에 지금 중국도 쫓아오잖아요. 예, 아, 네. 이런 거 진짜 급하고 이게 국가의 큰 맞아요. 일인데 이게 기업을 뭐 특별 어떤 기업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전략적 예, 산업이잖아요. 전략적 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좀 전략적으로 미는 게 그 바이오랑 네. 거기랑 이제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제 반도체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괜히 그걸 미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엔 이 지금 시대에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산업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정부가 또 지원을 안 해주면 뭐 언제 또 역전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거를 꼭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전기차 그때 배터리 사고 나면서 이제 폭발 사고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이 일시적 수요 정체라고 하죠. 이제 캐즘 현상이 계속 좀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시장 부진이 좀 그래도 이건 일시적이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 가능할 것으로 좀 보시나요? 일시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안 타도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 생각은 하이브리드 타면 되지. 뭐 굳이 지금 웬 전. 저도 약간 그런 예. 생각을 좀 원래는 한 2년 전만 해도 네. 갑자기 다 맞습니다. 전기차 타자. 네. 이제 그때 뭐 테슬라도 잘 나갈 때고. 충전 시설도 지금 다 지상으로 다 옮기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1, 2년 지나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전기차 타니까 불편하고 가격은 비싸죠. 충전 인프라가 사실 잘 안 돼 있고 충전 속도 또 문제가 이번에 화재 사고 났지만 그런 걸 보면 타고 싶지가 않죠. 이게 혹시 불나면 어떡하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이 캐즘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캐즘은 언젠간 끝나요. 왜냐하면 전기차로는 다 어느 시점에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명확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전기차 시설이 그러니까 충전 시설이나 내가 불편하고 비싼 이 전기차를 굳이 내가 왜 돈 주고 사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바꾸려면 정부에서도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저가 전기차가 훨씬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보다. 예. 근데 그 시기가 좀 이제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 정부가 아예 그냥 훨씬 많은 보조금을 주든가. 예,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유럽도 보조금 주다 말아버렸고. 예. 그래서 캐즘은 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런 현상을 주가는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악재는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즘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예, 다만 그 캐즘의 강도는 이제 조금씩 약해질 수는 있다.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 조금씩은 이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강도는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테슬라 로봇 택시 공개했는데 시장 반응 아주 좀 싸늘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때 가능할지 그래서
그때 또 이제 테슬라 주가도 좀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로보택시를 기대했지만 그 이미 주가가 좀 미리 올랐어요. 네. 항상 이제 테슬라는 이벤트 하기 전에 좀 오르더라고요, 네. 주가가. 네. 근데 그걸 봤는데 그 오른 기대치를 더 넘을 만한 뭔가 구체적인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좋았죠. 되게 막 신기하기도 하고 로봇도 나왔고 그 밴도 나왔죠. 무인 밴, 예. 버스도 나왔고 페달도 없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이제 우리 그 영화에서 보던 차가 실제 나온 거예요. 진짜 SF 예. 영화의 그 차 그대로 구현한 듯. 그게 좀 놀랍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양산은 26년부터 한다고 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 양산할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워낙 시간 개념이 좀 없잖아요. 좀 안 맞죠, 좀. 네. 근데 이걸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어느 주에서 그러니까 규제 이슈도 있거든요, 사실. 그 페달 아니 핸들 없는 차를 아무 데서나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규제 이슈를 어떻게 풀 건지,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지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고 이걸로 돈을 얼마를 벌 건지. 그리고 이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고객한테 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테슬라가 소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호출만 하는 건지. 아,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유는 테슬라가 하고 만약에 그 모델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 가능성도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가면 배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차를 안 사버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불르면 되니까 그럼 배터리 수요가 오히려 차 수요가 줄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지금 결정은 안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들은 원하는 건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원했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 이제 쏙 들어간 거죠.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실적 발표에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그 옵티머스 로봇도 되게 좋잖아요. 네. 좋은데 이게 언제 나올지를 또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양산 시기를. 예. 그래서 가격은 되게 좋아요. 뭐 로봇도 싸고 그 자율주행 택시도 가격이 뭐 이 얼마였죠? 그 가격도 되게 뭐 3만 달러 이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발표한 거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아 그 완전 자율주행을 3만 달러에 산다고? 그럼 당연히 많은 분들이 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시장은 또 신뢰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론 머스크가 좀 약간 이제 주가만 봐서는 머스크는 만족했지만 좀 투자자들은 좀 그래, 머스크는 기분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가요? 현실성이 좀 없는 느낌의 예. 어떤 그런 예. 반응들이 근데 좀 분명한 거는 뭐 그런 걸 또 구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나와요. 나오는데 구체적인 게 좀 떨어졌고 또 한 가지가 테슬라 모델 2 공개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저가 전기차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부분에 약간의 실망을 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중요한데 현실성이 같이 가미되고 예, 가미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사이버 트럭 네. 그 처음 C 모델 보고 열광했잖아요. 야 이렇게 나오면 예. 근데 사이버 트럭 실제 또 나왔고 네. 근데 그 과정 아시잖아요. 네. 주가는 굉장히 냉랭했어요. 네. 사이버 트럭 실제 지금 나왔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미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몇 번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로보택시도 좋은데 지금 시장이 제일 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저가 괜찮았어요. 예. 그런 걸 보면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네. 굉장히 이제 소형 SUV인데 전기차로 나왔는데 그것도 상품성이 좋다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저가 전기차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데 일단 반응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일단 그 지금 테슬라도 준비 중에 예, 소형급이죠. 유럽에서도 나오고 뭐 포드나 GM도 에퀴녹스라는 이제 저가 전기차 이제 나왔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성 좋은 모델들이 내년에 많이 나오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분위기가 좀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 전기차가 일단 많이 팔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판매량을 잘 유심히 봐야 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기대들을 안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좀 올라오고 있어요. 수치가 미국만 봐도 올라오고 있고 유럽이 그동안 보조금을 또 깎거나 안 줘가지고 안 좋았는데 독일이 다시 보조금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죠. 예, 좀 줘야 되겠다. 폭스바겐이 좀 힘든 거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 제일 큰 게 그 한 2주 전인가 2, 3주 전에 이제 신문 기사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유럽에서 내년에 이제 탄소 배출, 자동차 탄소 배출을 더 규정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쉽지 않을 예, 그러니까 21년부터 24년까지는 킬로미터당 아마 118g을 배출해야 돼요. 그 이상 1g 넘으면
1g당 뭐 이렇게 95유로인가 내야 돼요.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차 회사가 내주는 거, 고객이 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탄소 배출을 이제 올해는 90g대로 줄여야 돼요. 이제 올해부터 29년까지. 네. 그럼 이제 내년부터잖아. 내년부터. 그러면은 지금 볼보 빼고는 아무도 규정을 지키는 자동차 회사가 없대요. 볼보는 전기차로 좀 많이 바꿔놨나 봐요. 그러면 뭐 기아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 판매하는 모든 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만 갖고도 안 되고요. 전기차 지금보다 더 많이 팔아야 돼요. 그 비중을 높여야, 높여야 돼요. 예. 그걸 하려면 근데 유럽은 아시겠지만 작은 차를 선호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유럽에 이제 저가 전기차를 이거 안 팔고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이제 내놔야 돼요. 네.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비중을 높이는 이거는 이제 의무화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를 좀 규제하잖아요. 유럽도 네. 약간 이제 관세 부과라든가.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내년에 한번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라 그래서 좀 이제 2차 전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왜 투자하실 때 이 말씀드리면 ASML은 지금 좋잖아요. 네. 중국에서 사재기 네. 받아가지고 네. 내년엔 이게 지금 좋은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네. 2차 전지 지금 안 좋아요 사실 뭘 봐도 안 좋은데 이 정책만 우리가 생각해도 적어도 잃어버렸던 유럽은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저가 전기차가 뭐 우리 유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도 나올 거고 그럼 약간 정반대 흐름이죠 이건 또.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한번 내년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근데 이 결정타를 날려주려면 반드시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를 내놔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좀 퍼뜨려줘야 네. 뭔가 정말 큰 회사가 앞장서서 야 저가 전기차 시대 이제 열린다. 이걸 또 끌고 가야죠. 터져야 끌고 예, 가야 예, 되는데 안 좋은 건 만약에 내년에 출시 안 하면 네. 이건 또 아이고. 2차 전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트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차 네. 전지주를 혹시 지금 갖고 계시거나 좀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네.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참 몇 년 동안 되게 안 좋았었죠. 네. 근데 올해 좀 들면서 상반기에 조금 훈풍이 좀 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상반기 흐름은 좀 어땠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망하고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뭐 상반기는 조금 이제 준비 기간이었고 네. 하반기에 바이오가 터져버렸죠. 네. 위쪽으로 뭐. 근데 하반기 이제 그걸 이제 왜냐면 상반기부터 바이오가 이제 관심을 많이 이제 조금씩은 끌었던 이유가 결국 금리 인하 할 거다. 네.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였고 네. 거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FDA 승인이라든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예정인데 그거를 사실 8월에 유한양이 끊어줬죠. 잘. 그렇죠. 예, 네.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줬고 알테오젠이 네. 머크의 기술 네, 수출하고 또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인가요? 네. 여기도 이제 그렇죠. 일본의 뭐 제약사랑 네. 이러다 보니까 펩트론도 얼마 전에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네. 그쪽에 물론 이제 평가지만 네. 그게 잘 되면 또 나중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 동네 구멍가게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들이 네. 우리나라 그 플랫폼 기업들하고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보던 그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진짜 제약바이오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뭐 제약바이오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 너무 손해 본 분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동안. 성과도 안 예, 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어쨌든 도움을 주는 플랫폼 기업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 기술들을 많은 제약사가 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뭐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한 제약사에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랑은 너무 달라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이 상반기부터 그런 불을 지폈고 하반기 들어와서는 이게 확인되면서 완전히 이제 주도주가 돼버린.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의 완전히 차이점이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제약바이오 이 훈풍이 일회성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FDA 승인 받고 이런 이벤트도 좋지만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라도 꾸준히 이어져 있는 사이클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벤트 끝나면 거의 끝나는 사이클이 과거에 너무 많았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근데 올해는 확실히 그게 너무 좀 달라진 그런 분위기가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도 이제 영역별로 좀 많은 이제 얘기거리들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뭐 최근에 주요 이슈는 뭐 비만약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위고비가 이제 한국 시장에 또 출시되었고
되면서 이제 비만약 시장을 또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업체는 또 대항마로 그 제품들 내놓고 위고비가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한 약들을 또 개발하고 지금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시장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마운자로도 이제 들어오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린 좀 늦게 들어왔죠. 네. 근데 지금 확실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재기 열풍 부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글로벌 현상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대세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퍼지는 게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된. 아 진짜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구나. 네. 예.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만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비만 치료제가 비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에도 이게 효과가 있죠. 모든 병의 사실 근본 원인이 네,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치료하면 다 맞아요. 개선되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사실 지금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좀 약간의 이제 리스크 요인은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 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격 경쟁이 좀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 언젠가는 이것도 복제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왜냐면 특허는 언젠가 풀리는 건데 지금 걸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결국엔 비만 치료제는 하나의 정말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그걸 많이 반영해서 주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도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다. 일단 대표적인 게 그 펩트론 같은 기업들은 일라이릴리의 그 기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이라는 게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라이릴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잖아요. 원래 옛날에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았어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지금 많이 팔리는 건데 효능도 더 좋은데 펩트론은 이걸 한 달에 한 번 맞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입증이 되면 퍼져나가겠죠. 많은 회사들이 이 펩트론 거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좀 인벤티지 랩이라는 회사도 약간 이제 그런 유형이고 그다음 한미약품은 그 기술도 갖고 있죠. 랩스커버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지속형 기술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임상하고 있죠. 한국형. 예. 또 근손실 줄여주는 것도 감소시키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한미약품이 전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임상이 이제 되면 우리나라에 성공을 하면 해외로도 이제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26년에 끝나거든요, 임상이.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쳐다만 봤죠. 그 다른 나라 올라가는 거 쳐다만 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 기업들한테도 좀 관심들이 몰리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비만 치료제도 꾸준히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